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이런 마음이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하는 후회가 먼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 둘째, 후회를 짐이 아닌 배움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3단계.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하루 3분 실천법.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마음입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예전엔 2계단씩 뛰어 올라갔는데 병원 가면 또 뭐가 나올까 무서워서 자꾸 미루게 돼요. 맞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은 시큰거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몸이 변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게 두려운 건 정말 몸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쓸모없어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조금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변화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요.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하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마음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아닙니다. 관계가 변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세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팀장이었죠. 집에서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나면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느낌. 이제 나는 뭐지? 하는 공허함. 이 세 가지 마음. 건강 불안, 관계 변화, 그리고 역할 상실은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모든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음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철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자.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자식이 결혼은 할까? 내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 걱정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병의 진행은 의사도 정확히 모릅니다. 남의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하루 종일 마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뭘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하는 건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20분 걷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걸기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통제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작고 구체적이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죠. 평일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승진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까 딸과 대화가 안 됩니다. 아들은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들을 위해 산 건데 애들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사셨을 겁니다.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학비를 대면서요. 하지만 자녀들은 아빠가 곁에 있는 사람이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놀아주고 그냥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 이제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좀 더 대화할 걸. 이후에는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부터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 아들에게 문자로 오늘 날씨가 좋더라. 너도 좋은 하루 보내라. 한 줄 보내는 것. 과거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존재하는 것. 이분은 실천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이분에게는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시고 중앙에 세로로 줄을 그어 두 칸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씁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왼쪽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 것. 오른쪽 오늘 할 수 있는 것에는 내가 먼저 안부 문자 보내기. 다시 왼쪽에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무릎 연골이 다른 것. 다시 오른쪽에 오늘 할 수 있는 것에는 오늘 10분 스트레칭 하기. 왼쪽. 과거의 친구에게 상처 준 것. 오른쪽. 오늘 사과 한 통 전화 걸기. 이렇게 쓰고 나면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내려놓고 오른쪽 하나만 실천하세요. 그게 오늘 하루를 사는 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철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후회를 짐이 아닌 배움으로 바꾸는 법.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늘어납니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현재는 달랐을 텐데. 이 후회들 때문에 밤에 잠들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후회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한 7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택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죠. 지금도 가끔 생각난답니다. 그때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더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정말 사업을 하셨을까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안정을 택했을 거예요. 그게 제 성격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의 정보,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에서요. 지금 돌아보면 다른 선택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사는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단계를 추천합니다. 1단계 후회의 이름 붙이기. 후회를 막연하게 두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는 자식에게 소리를 많이 지른 것이 후회된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나는 건강할 때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후회가 명확해집니다. 2단계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신을 이해하세요. 왜 나는 자식에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때 나도 힘들었다. 일이 너무 바빴고 화를 다른 곳에 풀 데가 없었다. 왜 아버지를 자주 못 찾아뵀을까? 일이 바빴고 솔직히 아버지와 대화가 어려웠다. 왜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 그때는 젊었고 아프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때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다. 3단계 오늘의 1cm 행동.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소리 지른 게 후회된다면 오늘 전화해서 그때 미안했다.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께 자주 못 찾아뵌 게 후회된다면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아버지 사랑했어요. 한마디 속으로 말해보세요. 건강을 안 챙긴 게 후회된다면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1cm 행동은 분명히 내일을 바꿉니다. 50대 후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이 대학 때 자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학교를 마쳤지만 그 이후로 엄마와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아들 인생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미안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해 보셨어요? 못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닙니다. 사과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짧게 한 문장만 보내보세요. 그때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것만요. 이분은 한 달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아들은 하루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저도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 한 통의 문자가 10년을 녹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후회를 오늘의 1cm 행동으로 바꾼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철학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친해야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니까 뭐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부부니까 서로 다 이해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어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한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긋남에도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말이죠.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한 문장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관계가 멀어졌다면 거창한 대화나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면 됩니다. 저는 3가지 템플릿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과 한 문장. 그때 내가 이것을 해서 미안해. 예를 들어, 그때 내가 화내서 미안해. 그때 내가 내 말 안 들어줘서 미안해. 그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두 번째, 감사 한 문장. 내가 이것을 해줘서 고마워.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연락해줘서 고마워. 사람들은 감사 인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부탁 한 문장. 요즘 이러해서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줄래? 예를 들면, 요즘 외로워서 힘든데 가끔 전화 좀 해줄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 가끔 같이 걸어줄래? 요즘 걱정이 많아서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줄래? 부탁은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해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누구에게 한 문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사과, 감사, 부탁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관계는 느슨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자식과 매일 통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와 자주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안녕 한마디면 됩니다. 관계는 끈끈할 필요 없습니다. 느슨해도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게 외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시간도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인가?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를 다그치고 비난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나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괜찮다고 다독이고 있나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자, 이제 실천 파트입니다. 철학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천이 없으면 그냥 좋은 말로 끝납니다. 제가 드리는 루틴은 3가지입니다.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루틴 1번. 아침 1분 호흡 몸 스캔하기. 눈 뜨고 일어나기 전에 1분만 투자하세요. 누운 채로 눈 감고 깊게 숨을 3번 쉽니다.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를 세며 숨을 쉽니다. 그리고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합니다. 오늘 무릎은 어떤가? 허리는 괜찮나? 어깨는 뭉쳤나?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1분이 하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에 천천히 나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루틴 2번째. 잠들기 전 1분 오늘 내가 지킨 것 1개 기록하기. 잠들기 전에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딱 한 줄만 씁니다. 오늘 내가 지킨 것 1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10분 걸었다. 오늘 물 3잔 마셨다. 오늘 자식에게 문자 보냈다. 오늘 약 제때 먹었다. 오늘 짜증 안 냈다. 우리는 자꾸 못한 것만 곱씹게 됩니다. 하지만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세요. 3개월 뒤에 달력을 돌이켜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왔는지 보입니다. 루틴 3번째. 일주일에 한 번 친절을 베풀거나 연락 한 번 하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연락을 해보세요.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하세요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동네 산책하면서 아는 분께 인사하기. 연락도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자식에게 안부 전화, 형제 자매에게 잘 지내? 메시지 보내기. 이게 습관이 되면 당신의 하루가 남을 위한 하루도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자. 둘째, 후회는 짐이 아니라 배움이다. 오늘의 1cm 행동으로 바꾸자. 셋째,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문장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5분 3가지 루틴을 실천해보자.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고 어제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1분 호흡이든 한 문장 문자든 5분 메모 중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며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실천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 무엇이었나요? 내일부터 실천해 보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